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게 이제 판례 문제냐, 뭐 헌법 조문 문제냐 저거 분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단원 중에서 어느 단원에서 나왔냐, 그리고 이제 난이도에 대한 저의 어떤 평가, 저의 판단을 적었는데 일단 이게 그 시험 문제 중에 이제 뭐 4개 지문인데 뭐 판례하고 막 조문하고 막 섞여 있는 경우 있죠. 또 단원도 이게 뭐 A 단원하고 B 단원이 막 섞여 있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문제들. 그거 이제 구별하는 기준인데요. 4개 지문 중에 3개가 속해 있는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3개가 속한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2개는 판례고 2개는 조문이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정답이 속한 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박스형 문제 지문의 과반수가 속한 쪽으로 분류했고, 과반수가 없으면 정답이 속하는 지문이 많은 쪽으로. 정답이다 그러니까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골라라 뭐 이러면 옳은 것이 정답이죠. 그걸로 구별을 했습니다. 제가 느낌을 잘 안 믿어요. 느낌을. 왜 그러냐? 나의 느낌이 과연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감으로 저의 느낌으로 지금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번 시험은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개인적인 느낌보다는 그 느낌에 어떤 근거가 있는 느낌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런 걸 분류를 했거든요. 자, 볼게요. 여기서 1번 문제부터 쭉 보면요. 여기 저쪽에 이제 번호가 있고, 그 다음 출제 분야가 이제 뭐냐면 판례냐, 뭐 부속법령이냐, 헌법 조문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단원이 이게 우리 그 교재 단원에서 어느 단원에서 이게 나왔냐. 그 가로치고는 이제 그 세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러면 거기에 뭐 헌법소원도 있고 유언법률 심판도 있고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로치고 적은 거고요. 그다음 기타 쪽에는 이게 저의 어떤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1번.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정답은 4번인데요. 4개 다 판례 지문이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일단 4번 정답 지문을 보면요. 그 심판이 권리보이익이라고 있잖아요. 적법요건 중에 권리구정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에 그 권리보이익 관계되는데, 우리가 이제 민소 배우다 보면 소이익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 소이익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데, 권리구정헌법소원은 주관적으로 따지는 게 원칙인데 약간 예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권리보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반복 위험성이 있고 헌법적으로 뭐 해명할 필요성이 있으면 권리보이익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육군훈련소에서 기본권 제한 받았는데 육군훈련소에서 이제 그 나왔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주관적으로는 권리보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군훈련소에서는 계속 신병들이 들어올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보이익, 다른 말로 심판이익이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하도록 한 거, 우리 그 종교자유 쪽에서 봤던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육군훈련소장님이 니들 뭐 일요일날 그 생활관에만 있지 말고 뭐 아무 데나 가라.
뭐 개신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원불교를 가든 이렇게 한 거, 이거 권력적 사실행에 해당됩니다. 육군 신병일 때 그 훈련소장님의 그 한 말씀, 이건 꼭 4개 중에 하나는 참가를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권력적 강제성이 있다, 사실행이다 그러거든요. 이거 공권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권력적 사실에 해당된다, 맞고요. 2번은 직접성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직접성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3번은 자기 관련성에 대한 그냥 개념이 나왔습니다. 2번, 3번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쉬운 지문이에요. 근데 중간 정도 난이도로 분류한 건 4번 지문이 그렇게 그동안 기출에서 그렇게 그 눈에 보이던 뭐 그런 게 아닌 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참 이 문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게 헌정사 지문 4개로 깔아버렸거든요. 헌정사 지문. 그래서 제가 기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판례도 아니고 헌법 조문도 아니고 부속 법령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헌법의 역사, 다른 말로 헌정사인데 이게 한동안 출제가 안 되던 거예요. 우리 법원직 같은 경우는 헌정사 지문이 4개 지문 중에 뭐 하나 섞이고 이렇게 나온 적은 꽤 있어도 독자적으로 그냥 헌정사 문제 한 문제 이렇게 4개 지문 이렇게 나온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직 학생들은 헌정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만 하고 가자. 별로 이게 우리 법원직에 과거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게 느닷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지문 자체가 좀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만점방종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에 정답이 2번인데요. 2군데가 틀렸어요.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이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선거였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 하는데 무기명 투표였어요. 그걸 기명 투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지엽적이네요.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3차 개정헌법이면 4.19 끝나고 나서 3차 개정헌법이잖아요. 3차 개정헌법.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냈다. 우리가 민주주의 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대법원자 대법관은 선거로 뽑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니까요. 3번은요. 재헌헌법이 우리는 처음 재헌헌법 만들 때부터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어떤 것들이 규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요. 4번. 1980년 8차 개정헌법이다. 그러면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1980년에 만든 헌법입니다. 박정희 정권 그 18년 동안 어찌됐거나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죠. 좀 먹고 살만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보장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 위주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하니까 중소기업 사업활동 보호 육성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3번은 부속법령이 4개가 나왔습니다. 부속법령 4개예요. 전부 다 헌법 조문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헌법 말고도 그 부속법령이 있잖아요. 뭐 국회법이라든지 헌재법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1번하고 2번이 국회법 관계된 겁니다. 국회 관계된 거. 3번은 감사원, 4번은 선관위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뭘로 분류를 할 거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게 분류가 됐을 때는 3개의 지문이 속한 분야로 분류한다 그랬죠. 3개 지문이. 근데 3개 지문이 속한 게 없어요. 1번, 2번이 국회고 3번이 감사원, 4번이 선관위니까. 그렇다면 정답이 1번이니까 1번 지문이 속해 있는 입법부 국회 쪽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정답 지문이 국회의장에 관한 겁니다. 국회부장 2명이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게 맞는데 2명 중에 누가 되냐? 의장이 지명을 한 부장입니다. 여기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소속 원수가 많은 교섭단 소속 부장 순이다. 이것은 뭐냐면 의장이
지명을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원칙을 써놓은 게 아니라 예외적인 걸 써놓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의장이 지정을 하면 지정을 받은 부의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2번은 국회의원 총선은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할 때 이야기입니다. 의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누가 하냐? 최다선 의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 연장자가 하게 됐습니다. 공직사회는 나이보다 경력 우선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감사원장 권한대행 누가 하냐?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다. 역시 공직사회는 경력 우선이다. 재직한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는 연장자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은 누가 하냐에서요. 이게 선관위가 4단계잖아요.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구시군선관위, 읍면동선관위인데 중앙선관위하고 시도선관위는 상임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이 권한대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시군하고 읍면동선관위는 상임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장이 있어요. 거기는 부장이 권한대행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4개 지문 다 기출에 좀 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저는 하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우리 그 수험생들이 허수가 아닌 한 기출 분석은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기출에 좀 돌던 것들로 이렇게 4개 지문이 나와버리면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낮다, 이건 쉽다로 제가 표현한 거고요.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판례 4개를 냈습니다. 지문 4개가 다 판례인데요. 판례인데 정답이 4번 지문인데 4번 지문이 기출에 좀 돌던 거예요. 4번 지문이 그 재판의 전제성, 유언법률 심판이라든지 유언심사응법소의 그 적법 요건 중에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을 했을 때 존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존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면 틀립니다. 존중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적 구속은 안 되지만 기출에 좀 많이 돌던 거라서 4번 자체는 어떤 정답은 쉽게 보이는데 제가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걸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2번, 3번이 좀 기출에 그동안 많이 돌지 않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단 1번 지문부터 다 보면 이것도 기출에 좀 많이 돌던 이야기네요. 재판은 전제성에서 재판이라는 건 넓게 본다 그랬죠.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국회가 청원에 심사 의무를 지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회의장의 청원 심사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게 뭐냐면 공권력 불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청원에 대해서 청원한 대로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할 의무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상 자기의무 위반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무 위반이 문제되기 때문에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요거랑 여러분들 저걸 헷갈렸을 것 같아요. 청원 결과가 통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통지 내용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헌법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 판례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심사를 안 한 거예요. 결과 통지를 했는데 그 결과 통지한 내용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다 보면요. 요것도 기출에 그동안 많이 돌던 건 아니에요. 이게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원 결정을 내기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가지고 국회가 개정할 시간 주는 건데 평등원칙 위반됐을 때 그걸 갖다 이제 개정할 때 어느 식으로 개정할지는 굉장히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등원칙에서. 그러다 보니까 헌법 불합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한 건 그거예요. 4번이 답이 너무 쉽게 보이긴 합니다만 2번, 3번이 그동안 기출에 잘 안 돌던 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시간 부족이고 특히 1교시는 시간 부족이 심합니다. 1교시에 헌법, 국사, 국어, 영어
특히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시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헌법 제가 17분 안에 막 풀어라 그랬잖아요. 또 헌법 만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다. 서너 개 찍는다고 합격에 당락의 지장 없다. 무조건 17분 안에 찍고 넘어가라고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2번, 3번에서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에서 이건 중간 정도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재산권의 문제인데 판례 4개가 출제됐습니다. 판례가 4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답이 4번인데 요게 기출에 전에 나왔던 거예요. 물론 우리 법원직은 아니고 제가 우리 그 공부할 때 다른 직렬의 헌법 문제도 우리가 다 기출 이렇게 막 연습했었잖아요. 그때 봤던 거라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 보면요. 귀환하여 등록 절차를 거친 등록포로, 국군포로 이야기입니다. 보수 지급하겠다고 한 거 평등원칙 위반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6.25 때 그 포로 많이 잡혔는데 그 북한 애들이 포로를 다 보내준 게 아니라 이게 6.25가 참 그 같은 민족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그 누구의 그 잘생긴 원빈 나오고 장동건 나오고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 이게 국군이었는데 포로로 잡히면 인민군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군 포로인데 이 사람이 인민군이 돼버렸다.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게 어떤 6.25 참전 용사다 해서 보수를 줘야 되냐. 그 영화에서는 장동건이 그랬지 않나요, 이게? 원빈 동생이 있고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거기 보면 그럼 장동건 같은 경우는 인민군으로서 막 활동했는데 원래 국군 포로는 맞아요. 그럴 경우 이게 보수해야 돼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귀환을 해서 등록을 한 사람만 주도록 한 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평등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1번은요. 1번. 요게 기출에 많이 돌던 건 아니에요. 이 판례 자체는 기출에 좀 나왔었는데 가축 전염병 사건 이게 그런데 그 판례에서 좀 안 나오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난이도를 중정도로 분류했거든요. 1번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1번을 쭉 읽어보면 간축 전염병 예방상의 살처분 그러면 전에 돼지 구제 여기에 있다고 살처분하고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막 돼지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그 조류독감이 있을 때 막 닭 살처분하고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헌법 23조 2항에 따라서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수인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기는 완화되는 보상 규정 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헌법 23조 2항이 공공복리한 재산권 제한이고 헌법 23조 3항이 공공필요한 재산권 제한인데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 지급해야 되는데 헌법 23조 2항 공공복리한 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준단 말이 없잖아요. 헌법 조문에. 그래서 원칙으로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을 경우는 보상을 해줄 필요를 인정을 했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뒷부분이 틀려버린 거고요. 2번은 좀 기출에 그동안 많이 돌던 건데요.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 의원이 됐는데 공무원연금 전부 지급 정지해버린 거 부당하다 그랬죠. 그 예를 들면 이분이 그 퇴직연금이 한 달에 400 받던 분인데 공무원연금으로 지방의원이 되니까 한 달에 300 준다. 그러니까 400 주던 걸 전부 지급 정지해버리면 100만 원 줄었잖아요. 지방의원 보수 300이면. 그러면 더 열심히 일했는데 지방의원 돼가지고 오히려 보수가 줄어버린 건 불합리하잖아 이거. 그래서 요거 재산권 침해로 위헌 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딱 보니까요. 3번 유류분 이야기네요.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 위헌 났었잖아요. 그런데 위헌합판이라 말을 살짝 꺼놨는데 거기 보니까 수증자가 받은 재산권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재산권 침해가 지금 수증자가 받은 재산권 침해가 이게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익의 균형성 관한 이야기인데 법익의 균형성 충족된다고 위헌 나온 부분이에요. 위헌 나온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수중자가 받은 재산권 침해가 공익보다 중대한 접상,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된다는 이야기를 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익의 균형성 충족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6번도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이게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제가 난이도를 좀 중상 정도로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정답 지문이 기출에서 그렇게 많이 돌던 그런 지문은 아니에요, 이게. 이 경비업에 관한 판례는요, 이건 기출이 된 판례예요. 한데 이 4번 지문에 해당되는 요 부분인 기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난이도가 좀 있지 않느냐. 물론 뭐 우리가 사지선다니까 1, 2, 3번을 다 알면 뭐 4번이 답이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실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시간을 풀 때 이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상 정도로 분류를 한 거고요. 자, 4번을 볼게요. 경비업 같은 경우에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경비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지는 입법 재량이 좁게 인정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니까요. 1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수비 반환 규정 있잖아요. 이거 합헌 나왔던 그겁니다. 이것도 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2번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명령 받았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보호 시설에 보호하잖아요. 이거 적법 절차 원칙 위반도 되고요. 과잉금 존치 위반을 위헌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기출에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저거예요. 우리 이제 아파트 경비, 이런 거 시설 경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비만 해야지 막 청소시키고 다른 거 시켰을 때 그게 사소한 거라도 하더라도 이게 경비업체 등록 취소해버리는 거 위헌났던 그 판례입니다. 위헌났던 그 판례입니다. 그게 이제 3번하고 4번이 사실 갖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같은 판례에서 3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이건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연결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3번이 직업의 자유 제한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 시설 등록업체 입장에서 등록이 만약에 취소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 영업을 계속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업의 자유 제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개 지문 다 판례였고요. 이게 4번이 조금 그동안 기출 안 돌던 거라서, 그게 3번, 4번이 이게 연결된 이야기로 같은 판례 이야기인데, 이게 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위헌났던 게 나왔던 건데, 4번은 좀 이 판례에서 이 부분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살짝 높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정답 개수형 문제인데, 요게 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판례가 5개가 나왔어요. 판례가 5개가 나왔는데 5개 판례가 다 기출에 많이 돌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난이도를 낮게 해봤거든요. 이게 다 5개가 판례가 나왔는데 정답은 3번인데요. 기억은 일단 틀렸어요. 이 논리 기억나십니까? 재판 청구권은 실정권적 기본권이다. 실정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인정이 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이란 말이 헌법에 1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재판을 받을 권리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상 권리로. 그래 들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형사보상 결정, 법원의 결정인데 불복 신청 못하게 위헌났던 거, 이것도 기출 많이 나왔던 거고요. 침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신급제도 재량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재판을 적정하게 하려면 3심제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하려면 단심제도 좀 괜찮다 이거예요. 이렇게 3심 시간 많이 걸리니까 둘을 조화시키는 문제라서 재량 인정된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논리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던 거네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미움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법관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3심제 알잖아요. 대법원 단심이랑 합헌 나왔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게 디귿하고 미움이 사실 연결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재량이 넓게 인정돼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단심을 했더라도 이건 합헌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에
판례가 4개가 나왔어요. 판례가 4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난이도를 중정도로 봤습니다. 예, 그러냐. 좀 기출에 돌던 지문들이 보여요. 특히 정답 지문 3번이 기출에 돌던 겁니다. 2번하고 3번은 그동안 기출에 좀 돌았어요. 물론 1번하고 4번은 기출에 많이 돌던 문장들은 아니에요. 이건 좀 낯선 문장이에요. 그런데 뭐 2번하고 3번이 좀 기출에 좀 나왔던 낯익은 이게 문장들이거든요. 자, 2번하고 3번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면 2번에 이게 그 형법에 친족상도례 있잖아요. 친족상도례. 그래서 형 면제 사유로 해버리는 건 위헌 났습니다. 그런데 친고죄로 한 건 합헌 났어요. 친고죄로 한 거.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이 친고죄라는 뜻이잖아요. 친고죄라는 건 합헌 났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그동안 기출에서 좀 보던 겁니다. 그런데 1번하고 4번은 그렇게 좀 익숙한 건 아닙니다. 자, 1번은 뭐냐? 그러면 그 형사패자 재판상 진술권, 다른 말로 재판절차 진술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재판상 진술권이라는 것이요. 재판상 진술권이라는 게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 이제 4번에 친족 상도례 규정 취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논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4번은 조금 기출에 안 돌던 건데 2번하고 3번이 기출에 좀 돌던 거다. 그래서 난이도 중정도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9번도 판례가 4개가 나왔습니다. 9번도 판례가 4개가 나왔어요. 재밌는 게 1번은 비례원칙 과잉금존칙이면 기본권 총론적이고, 2번은 집회의 자유 쪽이고, 3번하고 4번이 종교 자유 쪽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분류 기준을 말씀드렸었죠. 3개가 속하는 분야로 분류한다. 근데 3개가 속하는 분야가 없어요. 그럼 정답이 속한 분야로 분류한다. 정답이 3번인데 종교 자유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종교 자유로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권 총론에 관한 비례 원칙 이런 이야기,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도 섞여 있지만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자, 정답 3번을 딱 보니까요. 3번. 국가가 특정한 종교를 장려를 한다. 그럼 다른 종교, 무종교 자유의 침해가 되죠. 어떤 한 종교 밀어버리면 이건 좀 상식적인 이야기로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육군훈련소 사건 생각해 보세요. 4개 종교 무조건 가라. 니들 생활관에 있지 말고 일요일에 뭐하냐 가라. 그럼 4개 종교 밀어주면 4개 종교 아닌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 소수 종교 입장에서는 이건 침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종교가 군인이 실제 무장 전투에 동원된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종교가 어떤 극한적인 전투 상황이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이렇게 종교를 가졌을 때 신에 좀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종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 가진다. 군인들한테 종교가 어떤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는 일반론에 해당되는 건데 4번이 그렇게 익숙한 논리는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이것도 판례 표현에 나온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이건 좀 기출에서 좀 보던 건데요. 비례 원칙 법치국가로서 파생되는 겁니다. 모든 국가 적용, 입법, 행정, 사법에 다 적용됩니다. 과잉금존칙, 비례 원칙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금지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여론 형성에 기하는 기본권이어서 엄청 중요한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되고, 제한해서 집회 금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방법 다 쓴 다음에 사용해라 이겁니다. 신중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서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정답은 4번인데 판례가 4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여요. 왜 그러냐. 4번 정답 지문은 기출에 좀 돌던 거예요. 4번은. 그런데 1번하고 3번이 좀 기출에 안 돌던 게 나왔어요.
좀 낯선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객관식이라는 게 그래 사지선다가 세 개 지문 다 내가 이건 모르겠어도 요거 확실히 틀렸어. 정답 지문 판단하면 답은 100%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지문 길이가 길어 이게. 시간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길어. 특히 1번 지문 길어. 딱 보니까 기출에 안 돌던 판례야. 낯설어. 이러면 사실 시험 다 끝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보이고 4번 정답 그냥 보이네지 시험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압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 난이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4번은 개성공단 사건이에요. 개성공단 사건은 헌법 23조 3항 공공복리한 재산권 제한으로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냐 아니에요.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해가지고 투자한 기업들 거기 개성공단 공장 짓고 한 기업들 있잖아. 피해 많이 봤지만 손실 많이 입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상 안 해줬습니다. 그래도 합헌 났어요. 그래서 23조 3항 공용제한에 해당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개성공단 이야기인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했을 때 이게 보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3조 3항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권 침해한 걸로 볼 수가 없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세트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사건. 1번은 상당히 길어. 그리고 낯설어.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이번 지문 자체는 높아요. 이 실전에서 많이 이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뭔지 알겠나요? 내 땅이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어. 그럼 이제 그 땅 내가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천이 되니까. 그럼 23조 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천 편입됐을 때 보상을 해줘요. 보상금을 주는 건 헌법 23조 3항에서 그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받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저거 기억납니까? 헌법 23조 2항 공공복리한 재산권 제한은 일반적 희생이 발생한 경우다. 그리고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한 재산권 제한은 이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는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3번도 조금 기출에 그렇게 돌던 지문은 아닌데요. 주택 계획건축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동네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 다시 올리고 집 다시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거 조합 설립해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나가라 그럽니다. 강제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매도 청구, 팔아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매수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 별 문제 없다. 재산권 침해 아니다. 이게 합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정당에 대한 건데요. 박스형 문제인데요. 박스형 문제인데,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부속 법령이에요. 부속 법령. 니은 디귿 리을이 부속 법령이고 기억하고 미음이 판례예요. 그럼 이건 과반수가 지금 부속 법령이잖아요. 3개가 부속 법령, 2개가 판례니까. 그래서 제가 부속 법령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디귿 하나 빼고 다 맞았습니다. 디귿 하나 빼고 다 맞았는데요. 일단 기억을 보니까 이거 기출 좀 돌던 거네요. 정당 그 5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되는 거 합헌 나왔죠. 합리적 제한이다, 합헌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니까 요건 정당법 조문이네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제명한다. 무소속 국회의원 만드는 뜻이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외국인은 당원될 수 없어요. 사립대학의 교원이면 이건 당원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이게 대학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외국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뭐냐면 정당 예산 심판에서 가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부속법령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이야기. 그 정당 등록 그 취소 사유 중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2% 유효투표 2% 득표를 못하고 의석 얻지 못할 때 이게 등록 취소하도록 한 거 과잉금 조직 위반이었습니다. 과잉금 조직 위반으로 위헌 났어요. 침해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12번. 탄핵에 대해서 작년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도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탄핵이 나왔습니다. 뭐 탄핵 이야기가 워낙에 뭐 요 근래 맨날 언론에서 탄핵 거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판례 4개가 나왔는데 탄핵에 있어서 2번이 답이거든요. 2번이 그 탄핵에 관한 어떤 이게 그 기출에서 그동안 좀 돌지 않던 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러 개 탄핵 사유를 포함해서 하나의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의장이 각각의 그 탄핵 사유별로 따로 표기를 붙일 수 있냐? 판례는 없다 그랬어요. 판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이게 답이고요. 1번은 좀 기출해서 봤네요. 탄핵소추안을 사유별로 할 건지 하나로 그냥 통으로 발의할 건지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기출해서 많이 보던 거네요. 헌법 65조 1항에서 탄핵 사유가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그 헌법은 성문헌법만 의미하는 게 불문헌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법률은 형적 의미 법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국제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많이 보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좀 많이 보던 거네요. 탄핵 소추사에서 별도 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국회법에서 별도 조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안 했더라도 이거 위헌 위법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데 뭐 1번, 3번, 4번이 좀 기출을 돌던 거니까 3개가 확실히 맞으면 2번이 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푸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습니다. 좀 만만치 않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으로 가서요.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인데 판례 4개가 나왔습니다. 2번하고 3번이 좀 기출에 그렇게 자주 돌던 표현은 아니에요. 1번하고 4번은 그동안 기출에 좀 나왔던 이야기고요. 2번하고 4번이 그렇게 기출에 자주 돌던 건 아니어서 제가 중상 정도 난이도로 저는 평가를 했는데 일단 3번이 자주 그동안 기출에 돌던 건 아니지만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인의 신상에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 안산의 의견을 표명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안 되죠. 타인의 인격권, 기본권 침해하면 안 되죠. 우리 헌법의 목적이 뭐예요? 기본권 보장해서 인간의 존엄성 지키려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허용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딱 보니까 이건 기출에서 좀 돌던 건데요. 요게 이제 우리는 어디서 공부를 했었냐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쪽에서 공부했던 건데요. 공적 인물이냐, 지금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냐, 사적 존재냐, 공인이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순수한 사적 영역에 관한 소건지 인격 영역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지 공익 이론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랑 표현의 자유 충돌할 때 그 조정 문제로서 이렇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쪽에서 우리는 그때 거기서 다뤘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좀 기출에 좀 돌던 게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익숙한 논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니까요. 2번.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에서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 그렇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거고 모욕은 그건 사실 적시가 없었으니까 공적 관심사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인격권 보호라는 게 충돌했을 때 법익을 비교 형량해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큰지 일반론에 관한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기출에 좀 자주 돌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표현 방법만 규제하냐 표현 내용만 규제하느냐에 대해서 규제 정도가 다르다. 일반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가봅니다. 14번이 박스형 문제인데 판례가 3개에 딱 헌정사가 하나예요.
판례가 3개 했다가 헌정사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개가 판례이기 때문에 뭐 판례 문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이고요. 정답은 3번 니은 리을인데요. 니은 리을인데 일단 기억을 보니까요. 요 기출 많이 보던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기본권으로 봐야 된다. 뭐 많이 보던 이야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니은 이야기. 헌법 7조 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책 중립성 보장인데 이 7조 2항의 공무원은 협의회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만 들어갑니다. 이 논리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력직인가요? 신분 보장돼요? 다음 선거 떨어지면 끝인데. 7조 2항 공무원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또 기출에서 진짜 많이 보던 건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관할구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이야기는 헌정사 지문이 딱 섞였어. 이게 헌정사 지문이 섞였는데 2군데가 문제거든요.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이 된 건 1952년이에요. 1952년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인데도 그때 선거를 했었어요. 뭐 1952년이면 지금 휴전선 부근에서 고지전 할 때 이게 후방 지역은 전투가 없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했거든.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해버린 거야. 그거 견제하려고 지방원 선거 했었어요. 그래서 지방원가 구성된 게 6.25 때예요. 1952년입니다. 1952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틀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게 그 조국 통일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미룬다 그랬어요. 구성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통일하면 유신헌법이 생각나야 됩니다. 유신헌 명분이 뭐예요? 1972년에 10월 달에 유신이 있었잖아. 유신헌법.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7월 4일 날 그해 19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거든. 7.4 남북 공동성명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선 3달 뒤에 통일을 명분으로 유신헌법 만들었어요. 그럼 조국 통일 이 말이 나오면 딱 유신헌법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 유신헌법 1972년 7차 개정헌법이에요. 80년 8차가 아니라 2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15번에서 판례가 4개가 나왔어요.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3번하고 4번이 그동안 기출에서 그렇게 보이던 지문은 아니에요. 물론 1번, 2번은 기출에서 좀 돌던 건데 그래서 제가 중상 정도 난이도로 이게 평가를 했거든요. 일단 4번을 딱 보니까요. 상위 법령인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느낌 안 나요? KBS 수신료 이야기. KBS 수신료 이야기거든요. 이게 KBS 수신료 이야기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정답이 좀 지엽적이 KBS 수신료를 갖다가 옛날에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걷었는데 합산을 걷지 말고 따로 걷으라고 했던 거 합산해서 걷지 말고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 사건인데 요게 합헌 나왔어요. 그 합헌 나온 것은 기출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합헌을 안 물어봤어 지금. 위임 명령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집행명령이에요. 상위 법령 위임이 없잖아요. 수신료 짐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어떻게 정해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위임한 게 없어. 그래서 그건 위임 명령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자, 3번도 볼게요. 3번 집행명령의 경우에 상위법령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 내용을 정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나요? 집행명령이 상위 법령을 집행해서 필요한 내용이야지. 그런 무관한 내용을 집행명 만들면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헌법 75조 제가 외워볼까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집행하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명령 내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집행 이게 상위 법령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 내용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다. 기출에 많이 보던 건 아닌데 좀 상식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1번, 2번은 기출 많이 돌던 거예요. 1번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갖다가 이제 시행령으로 딱 정했는데, 그런데 이거 합헌 나왔다 그랬죠. 이게 시행령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정교공 합산해서 걷지 못고 독자적으로 걷도록 한 거.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 위반 아니었습니다. 2번은 그 의회 유보 원칙, 본질적 사항은 위임하지 말고 의회가 직접 정해라. 의회 유보 원칙 논리가 나온 거고요. 많이 보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6번에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판례가 4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여요. 2번 딱 보니까요, 심판 계속 중에, 이거 기출에서 봤던 거네. 의원직 상실해버렸다. 그럼 심판 절차 종료한다 그랬죠. 더 이상 국회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 수행이 계속 안 된다. 그걸 수기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심판 절차 종료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1번 장내 처분, 아직 하지 않은 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장내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안 돼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기출을 좀 보던 겁니다. 3번도 기출에서 좀 보던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관임 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관임 사무의 뜻이 뭐냐? 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 지자체한테 위임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지자체 권한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야기도 기출에서 좀 보던 건데, 경상남도 이야기예요. 그 무상급식 문제에 놓고선 경남교육감하고 경상남도가 싸웠던 사건, 같은 지자체 안에서 싸웠다 그래서 지자체 상관의 권한쟁의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기출에서 좀 보던 거고 이것도. 자, 17번을 봅니다. 17번을 딱 봤는데요. 17번이요. 이게 우리 그 사법부 법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그 2개는 헌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이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조문. 그 다음에 1번, 2번은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잖아요. 3개 이상이 속한 분야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답 지문이 속한 거. 4번이 정답 지문인데 헌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헌법 조문으로 했는데 좀 4번이 좀 기출에 많이 돌던 거야 이게. 그래서 좀 쉽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수가 아닌 한 기출은 다 분석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분석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건 허수지, 그건 무늬만 솜새. 아무래도 기출 분석된 기출에서 좀 자주 뜨던 게 떠버렸단 말이에요. 헌법 107조 2항이에요, 4번이. 그러니까 명령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 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 것 전부 다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번 이야기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그 1심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있고 합의부 관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재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상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야기가 보니까 헌법 108조의 대법원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 조문이고 3번은 범죄 인도심사 서울고등법원 단심을 한 합헌당 그 판례입니다. 이게. 그런 데에서 위헌합헌을 물어본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심으로 한 이유가 뭐냐? 서울고등법원 특별 절차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범죄 인도해주면 그 나라 가가지고 또 그 3심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볼게요. 그 18번은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요. 18번. 과잉금지 원칙 관련된 걸로 전 분류를 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관련된 걸로 분류를 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게 한개 판례에서 다 냈는데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고지 금지하는 의료법 이야기인데요.
1번부터 보면요. 1번 이거 인격권 제한 맞아요. 그러니까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 방해받지 부모의 권리는 인격권에 해당됩니다. 이거 기출에서 좀 보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원하지 않은 성별의 태아라고 낙태할까봐 32주까지 성별고지 금지했잖아요. 그럼 태아 생명 보호라는 거 목적은 정당합니다. 목적은 정당해요. 그런데 3번이 틀렸어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인정 안 됐어요. 왜 수단의 적합성 인정 안 됐냐? 효과가 없어서 그래요. 왜 효과가 없냐? 자, 여러분들 요즘 원하지 않은 성별의 태아라고서 낙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 물론 그런 사람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세고 그러질 않아요. 아, 우리 피디님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실 거죠? 자, 결혼해서 아들 낳기로 원해서 딸 낳기로 원해요. 우리 피디님도 지금 딸 낳기를 원하잖아, 이게. 여기 방청객이 있네. 우리 방청객 친구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상관없죠. 아들이든 딸이든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성별 고지 금지 안 해도 뭐 이게 한다고 해서 낙태를 더 줄일 수 있냐? 효과가 없어.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 원칙 아웃이었어요. 그래서 유연 나누면 수단의 적합성 원칙 아웃이니까 피해의체성, 법의 균형성도 다 아웃이겠지. 그래서 4번 법의 균형성도 아웃이에요.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에 정답이 2번입니다. 19번의 정답이 2번인데 4개 다 판례 지문인데요. 19번이 이게 19번이 1번하고 2번은 헌법소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3번, 4번은 저기 신체의자위에서 그 형벌과 책임과의 비례 원칙이 있죠. 그거에 관계된 거예요.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저는 정답이 속한 분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번이 답인데 헌법소원에 관한 거라서 했는데 약간 이것도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기출에 많이 돌던 표현이 아닌 게 정답이거든요. 일단 2번을 보니까 변호사 광고 로톡 사건 기억납니까? 로톡. 그거 못하게 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 로톡 운영자한테 직업 자유 제한 돼요 안 돼요? 대체 내가 그 로톡 사업하고 있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럼 직업 자유랑 기본권이 바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 관련성이 인정돼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틀렸어요. 로톡 사건이 그동안 기출에 많이 나왔던 판례는 맞아. 근데 이 판례에서 이 로톡 운영자의 자기 관련성 요건 요것은 좀 생소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중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1번 로톡 막은 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있죠. 공권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요건 기출에 돌던 이야기입니다. 3번, 4번도 기출에 돌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요거 음주운전 2회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한 거 있죠? 형벌 세다 해서 위헌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3번하고 4번이 뭐 비슷한 판례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주 그 측정 거부한 거, 그 가중처벌한 거 둘 다 형량이 세다 해서 위헌 난 사건이에요. 3번,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봅니다.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요. 방송 후 자유니까 이건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는 뭐 표현의 자유로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20번 표현의 자유로 분류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정답 지문이 1번인데 기출에 너무 많이 돌던 거예요. 좀 쉽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1번 반성평성에 관한 간섭 금지하고 위반자 처벌한 거 합헌 나왔었잖아요. 외부에서 권력자가 야 방송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내보내 자꾸 압력 넣으면 방송이 제대로 되나요? 언론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위협이 되죠. 그래서 금지하고 처벌한 거 합헌 났습니다. 자, 2번을 다 보니까요. 2번은 일반론에 관한 건데 헌법 21조 3항에 관계돼서 입법자가 입법 형성권 광범위에 가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영방송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두고 이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다는 뭐 일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방송의 자유가 주관적으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이란 이야기고요. 일반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볼게요. 21번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21번도 위헌법률 심판하고 관계되는데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가 보입니다. 자,
정답이 4번인데요. 4번인데 2번하고 4번이 사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2번을 보니까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했다. 그러면 처벌 조각 사유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위헌 결정의 서구표를 인정해버리면 처벌 안 되는 애가 처벌되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 처벌 조각 사유 내지는 불처벌의 특례 조항 이런 조항을 이게 위헌 났다고 해서 이걸 서급 적용했을 때는 법적 안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서구표 인정 안 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그럼 형은 면제 규정한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 결정 났어요. 그럼 법 개정된 거 서급 적용하면 처벌되지 않던 게 이게 형 면제돼서 처벌 안 되던 게 처벌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그렇다면 이거 법적 안정성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서구표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된다. 4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은요. 1번은 기출에 많이 돌던 겁니다. 우리가 유형결정은 서구표가 없는데 형벌에 관한 법률장 서구표가 있는데 그 형벌에 관한 법률장은 실체법만 이야기한다. 자주 보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기출에서 자주 보던 거네. 헌법 불합치 결정도 변형 결정인데 넓은 의미의 유형결정에 속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봅니다. 22번. 판례 3개에 딱 헌정사가 하나 섞였네요. 4번이 헌정사가 섞였네요. 아까 우리가 그 2번 문제가 헌정사로만 4개 지문 1개 문제가 나온 게 특이하다 그랬죠. 원래 우리 법원직에 헌정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4개에서 뭐 3개는 판례고 하나가 헌정사 끼고 올해 시험이 좀 특이했어요. 이게 올해 시험이 상당히 좀 헌정사 이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게 우리가 그 기존에 보던 어떤 전형적인 법원식 스타일로 보입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이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우리가 이제 그 형소법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기본권으로 볼 거냐? 기본권은 헌법상 인정돼야 되는데 이건 헌법이 없는 이야기예요. 헌법 28조의 형사보상 청구는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거든. 그래서 그건 형사보상 청구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권이 아니에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는 제한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권 자체가 비용보상 청구는 이건 기본권 자체가 아니에요. 형사보상 청구는 당연히 아니에요. 형사보상은 말 그대로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헌법 28조 제가 골자 이야기해 볼까요?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받는 거거든. 이건 구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예요. 1번 국가배상 청구권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 같은 경우 국회의원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죠. 법관 국회의원. 국가배상 인정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을 공무원의 과일 규정한 이것은 국가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형성한 거다. 논리는 이거였어요. 국가배상 청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청구권적 기본권은 이건 실정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게 규정된 것만 인정되고 그리고 이 실정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 그랬잖아요.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법률 유보도 이거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거든요.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정권이 현행헌법 도입된 거 맞습니다. 1987 현행헌법. 보니까요. 1번하고 3번이 국가배상 청구권이고 2번이 형사보상 청구권, 4번이 이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3개 이상에 속한 지문은 없잖아요. 분야는 없잖아요. 지문이. 형사보상 청구권과 관계된 게 정답 지문이어서 제가 형사보상 청구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갑니다. 23번으로 가서요.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정답 지문은 3번입니다. 3번. 중간 정도 난이도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3번은 이게 기출에서 봤던 거예요. 제외 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인정하지 않는 거 한 번 나왔어요. 잠깐,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가 있고 지역구가 있는데 비례대표는 재보궐선거 없는 거 아시죠? 왜? 명부에 숨기하니까.
명부에 승계하니까 재보궐선거 이거 다 지역구예요. 그럼 자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재보궐선거권 어떻게 인정하죠? 지역구인데. 일본 오사카 사는 명 그럼 뭐 부산 해운대구로 쳐줄까요? 해운대 열받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인정 안 한 거 합헌 났어 이거. 자, 1번은 이것도 기출 좀 돌던 건데요. 재국민대 국민투표권 행사 전면적으로 해제해서 헌법 불합치 나섰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이것도 좀 기출에 돌던 거네요. 주민등록할 수 없는 제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전면 부정한 거 위헌 났고요. 그 다음 4번.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국민이 지방선거 피선거권 인정 안 한 거네요. 위헌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을 갔는데 현재 서울 동작구에서 살 수 있다 그랬죠. 제국민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외국 영주권 가지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지역 주민인데 왜 구청장 선거 못 나가요? 왜 구의원 선거 못 나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위헌 난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으로 갑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렇습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판례가 4개가 나왔어요. 판례가 4개가 나왔는데 중간 정도 난이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2번을 보니까 좀 상식적인 측면도 보이는데요.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무 인정됩니다.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럼 국민들한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왜 국가 의무가 인정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인정되지. 그래서 국가 의무 포함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이거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균등이 평등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헌법 31항은 헌법 11조 평등에 대해서 어떤 따로 교육에서 평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특별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니까요. 국가가 학교 교육에 관하여 규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4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국가가 감독 통제를 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4번은 연결되는 논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25번 길어요 지문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시간도 별로 없는데 1교시 이게 지문이 길잖아. 이게 긴데 정답 4번이에요. 요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너무 잘난 척해도 재수없긴 한데 보람을 느끼는데 제가 마무리 과정에서 기억납니까? 탄소 중립 1930년까지는 합헌, 31년 이후 48년까지는 위헌. 이게 연도 보고 기억하라 그랬죠. 31년부터 49년 나오면 위헌이다. 기억나시죠? 그걸로 푸시면 돼요. 이게 딱 보니까 4번이 답이에요. 31년부터 49년까지잖아요. 위헌 났잖아요. 법률 원칙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합헌이라는 뜻인가 틀렸지. 3번 31년부터 49년 과소보금적 위반했다. 맞아요. 같은 판례.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은 요것은 그냥 일반론에 해당된 겁니다. 중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 마무리반 가지했던 친구들은 빨리 그래도 답을 찾지 않았을까? 제가 이거 탄소 중립 나올 것 같다. 나오면 요건 연도 보고 구별하자. 30년까지는 합헌이고 31년부터 49년 위헌이다. 요거 보고 다 읽을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1번, 2번은 그냥 일반론이에요. 이거 1번 과소보 금지 원칙 적용할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다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 기본 법령 과소보 금지 위반할 때도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일반론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문들이 길고 좀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봤어요. 제가 종합을 딱 해봤어요. 일단 단원별로 딱 봅시다. 단원별로 보니까 헌정사 하나 나왔어서 헌정사
헌정사. 그래서 판례도 아니고 헌법 전문가 부속 법령도 아니고. 그다음 기본권 총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과잉금전칙 법률 위반칙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신체의 자유 포함한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이 책에서 좀 파트가 많잖아요. 판례가. 이 6개 나온 건 이건 사실 뭐 양이 많아서 그래요. 판례가. 그래서 쭉 나가다가 특이한 게 뭐냐면 국회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하고 행정부가 안 나왔어. 우리 계엄 나올 것 같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안 나왔어. 이번에 그 계엄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나올 것 같아. 또 다른 측면을 보니까 계엄 문제가 막 이번 뜨더라고. 우리 법원직도 뜰까 싶었는데 안 나왔어. 계엄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대통령 행정부 이야기 안 나와. 특이해 이게. 요게 특이해. 헌재가 6개나 나왔어. 그러니까 수험생들마다 자기가 강한 헌법에서 강한 단원이 있고 약한 단원이 있잖아요. 헌재 쪽이 약하다는 애가 상대적으로 약간 손해봤다는 느낌도 듭니다. 좀 고르게 출제가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국회가 한 문제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 한 2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게 한 문제도 안 나온 건 상당히 특이합니다. 헌재가 6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헌법 조문 1문제, 부속 법령 2문제, 판례 21개, 헌정사 1개. 답 나왔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는데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학자들 이론 출제 안 돼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게오르그 엘리네크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걸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저는 나올 걸 가르쳐야죠. 학자들 이론 안 나와요. 자, 난이도는 작년이 중하 정도였어요. 재작년도 중하 정도였어요. 헌법이 그러니까 연달아 좀 평이하고 쉽게 나왔었어. 이건 평이하게 쉽게 나왔다 기준은 뭐냐? 기출 돌던 지문들 위주로 나오면 평이한 거예요. 올해는 좀 그렇지 않은 게 많아. 그래서 난이도가 좀 상승해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학자들 이론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학자들 이론. 저는 그래서 학자들 이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한다면 저런 거예요. 지금 현재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살짝 끌어다가 쓰는 경우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학자들 설명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판례와 조문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번에 헌정사 문제가 하나가 딱 나왔긴 한데 내년에 또 헌정사 문제가 나올 거냐. 헌정사 문제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온 게 과거 10년 내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좀 특이한 거예요. 물론 내년에 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헌정사는 뭐 우리가 기본은 하자. 이렇게 가고 역시 판례와 조문, 특히 판례 위주. 근데 또 판례하고 조문은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문하고 판례 연결된 거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한 문제 해가지고 다 분석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토요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1교시 끝나고 나서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부터 커트를 하고요. 이게 미신인데 괜히 내가 머리 커트 미리 해버리면 여러분들 시험 망할까봐. 그리고 나서 바로 6시 정도에 기출 나오자마자 내가 다 분석해서 이거 막 했어요. 왜? 내 느낌 믿지 말자. 내 느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거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부 어떻게 하자고요? 학자 이론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판례예요. 판례하고 조문 위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헌정사 한 문제 나와서 특이한데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헌정사를 너무 깊게 파지는 않더라도 기본을 하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